바닥에 신호등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중독은 이미 생존 본능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도시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술이 우리의 적응 능력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않고 아래를 보며 걷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죠. 농담이 아니라 실제 위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나라, 한국에서는 거리의 침묵이 무한 스크롤로 대체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보행자 사고가 지난 몇 년간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며 가장 위험하게도 보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통계에 놀란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게 할 수 없다면 바닥에 신호를 놓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바닥형 레드 신호등이 탄생했습니다. 어두운 문제에 대한 빛나는 해결책이었죠. 전통적인 신호등과 동시에 작동합니다. 기둥이 빨간색이면 발밑도 빨간색입니다. 심각한 채팅 중이거나 드라마를 보고 있어도 이것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상처에 붙인 반창고일 뿐일까요? 스몬비를 이해하려면 먼저 빨리빨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빨리. 이것은 현대 한국의 심장 박동입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어야만 하죠. 효율성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주머니 속의 성경책이죠. 연결된 순간을 1초라도 놓치면 인생의 기회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초연결 사회는 접속을 끊는 것이 마치 사회적 죄악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먼 채로 걷습니다. 세상이 우리 길을 비켜줄 거라 믿으면서요. 당국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캠페인, 벌금, 그리고 전봇대의 경고 표지판까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의 자력은 너무나 강력했으니까요. 바닥 조명 설치는 스쿨존과 강남 같은 번화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인간 생명의 가치는 따질 수 없죠. 그것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유아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을 우리의 산만함에 맞춤으로써 위험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아이에게 조심해서 걷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가구 모서리에 쿠션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가혹합니다. 사회적, 업무적 압박은 항상 대기 상태를 강요하죠. 무언가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포모 증후군은 이곳에서 만성질환입니다. 바닥이 레드 조명은 증상일 뿐 치료법이 아닙니다.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는
알고리즘의 자발적 노예들입니다. 아이러니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기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합니다. 걷고 있는 것을 감지하면 화면을 잠그는 애플리케이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사용자는 3초도 안 되어 그것을 해제해버립니다. 도파민은 조심성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통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을 보세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거북목, 즉 거북이 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계를 섬기기 위해 해부학적 구조마저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의 물리치료실은 노인의 척추를 가진 10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립에 비하면 견딜만합니다. 서울 지하철에 타보세요. 무엇이 들리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있지만 각자 다른 디지털 우주에 살고 있죠. 우리는 우연의 미학을, 낯선 이와 눈을 맞추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울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부재 중입니다. 이러한 포화 상태는 흥미로운 반작용을 낳았습니다. 바로 멍 때리기입니다. 멍은 머리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뇌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죠. 매년 한강에서는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폰 보지 않기, 졸지 않기, 말하지 않기.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심박수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우승합니다. 이것은 알림의 독재에 대한 조용한 반란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날은 1년 중 유일하게 생산적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사는 법을 기억하기 위해 대회가 필요한 걸까요? 바닥의 신호등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화면을 봐, 우리가 지켜줄게. 그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편리함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도시를 좀비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안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을 보고 얼굴들을 보고 실제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여야지 영구적인 의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닥의 불빛의 의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피난처는 존재합니다. 한국 산속의 템플스테이는 이제 디지털 해독을 제공합니다. 스님에게 전화기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공포를 느끼죠. 하지만 곧 소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안의 원인이 정보 부족이 아니라 소음 과잉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도전은 강남의 혼돈 속에서도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신호등은 역사적인 경고입니다. 그것은 자제력을 잃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빨간 불빛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다음의 길을 건널 때는 혁명적인 행동을 해보세요. 핸드폰을 넣으세요. 그리고 시선을 드세요. 서울의 하늘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진짜 인생은 그 어떤 4K 화면보다 해상도가 높습니다. 스몬비가 되지 마세요. 인간이 되세요. 5분간 접속을 끊어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없이 음악 없이 걸어본 게 언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시간 날 때요. 저는 채널명입니다. 한국의 숨겨진 이면을 탐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만나요. 안녕.